이번 시간은 최저한세와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세무조정 끝나고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 항상 최저한세와 농어촌 특별세에 들어가서 마감하는 이런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액공제나 세감면 받습니다. 그 중에서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요. 농어촌 특별세가 가세되는 것도 있고 비가세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액공제나 세감면 받다가 그걸 다 여러분이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세무조정 끝나고 난 뒤에 그죠? 관련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최저한세 들어가서 최저한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하나 하고 농어촌 특별세 들어가서 이게 여러분이 납부할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생각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마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최저한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저한세 들어가서요 불러오기를 합니다. 불러오기 했을 때 조정감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조정할 게 없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거나 아니면 최저한세보다 충분히 많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뜻인데 이렇게 조정감이라는 게 나타나 버리면 뭔가 내가 그죠? 국가가 원하는 것보다 지금 덜 내고 있더라. 그래서 국가는 적어도 최저한으로 받아야 되는 게 있더라라고 보시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면을 다 받고 난 뒤에는 1,300 그죠? 1,323만 8천 원을 내고 싶은데 국가가 볼 때는 1,848만 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한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나 이렇게 받는 건데 어느 부분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희생을 결정하는 건 납세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유리하게 하시는데요. 통상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세액감면보다는 그죠? 감면 있고 세액공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 포기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죠? 세액공제를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면을 포기해 버리면 이제 내년도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세액공제를 올해 포기하게 되면 내년에 여러분 2월 돼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죠?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라도 세금 부담을 적게 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세액공제 1,179만 2천 원이 있는데 그죠? 이 중에서 524만 2천 원은 포기를 하고 이제 655만 원만큼만 받아서 국가가 원하는 1,848만 원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세액공제 중에서 여러분은 일단 524만 2천 원은 포기한다. 올해 포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최저한세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7%라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중소기업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인지 아닌지는 회사 등록할 때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회사마다 중소기업인지 그죠? 중견기업인지 관련된 거는 미리 여러분이 세무조정할 때 결정이 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지금 내가 1,100만 원이 있는데 1,179만 2천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죠? 524만 2천 원은 나는 이게 2월 되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 받고 내년에 받아야지라고 해서 기록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록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이 자 여기 들어가서 가지고요. 자 단기공제와 2월액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1,179만 2천 원 있는데 최저한세 때문에 이제 524만 2천 원 포기하고 이번에 655만 원만 받고 524만 2천 원은 2월 할게 라는 이렇게 여러분 명세서를 작성해 둬야지 내년에도 여러분이 가져와서 2월 된 거 가져와서 여러분이 세액공제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거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세액공제 받는 거 얼마인지 관련해서 여러분 그지? 가서 관련해서 여러분이요 이제 조정 계산서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최저한세 적용이 대상이 돼가지고 대상이 되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저한세 때문에 얼마 그죠? 500만 원 상당 금액은 못 받고 655만 원만큼만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국가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그죠? 1,848만 원만큼 그죠? 1,848만 원만큼
최저 맞추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 거는 최저한세 상관없어요. 자, 이 금액에서 공제해 주고요. 그리고 가산세는 여러분 납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납부 이제 해야 될 금액에서 미리 납부한 거 빼고 이번에 납부할 금액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보셨을 때 그러면 1,000만 원이 넘게 되니까 1,000만 원 넘게 됐을 때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이. 자, 분납이 가능하는데 이런 분납은 여러분 1,000만 원 넘게 되면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1,000만 원 넘었을 때는 여러분 1,000만 원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냅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반반씩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을 때 보시면 분납이 될 수 있는, 자, 여러분 분납세액 계산에서 내가 이번에 분납할 수 있는 게 여러분 1,000만 원 하고 내가 1,000만 원 이번에 내고 56만 원은 나중에 낼 수 있는데, 나는 분납세액 계산 범위 봤더니 1,000만 원이 아니고요. 나중에 내는 거는 46만 원만 나중에 내도록, 1,000만 원 내고 그다음에 46만 원만 나중에 내도록 이렇게 범위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가산세 때문이죠. 가산세. 가산세는 분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산세는 이번에 내야 돼요. 그래서 1,000만 원은 1,010만 원 내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46만 원만 분납해서 나중에 한 달 또는 2달 후에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기서 분납할 세액에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래서 46만 원라고 하게 되면 1,010만 원 밑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이 분납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죠? 분납으로 신고를 했을 때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내가 그냥 전액 다 납부를 할 수도 있고요.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분납으로 신고를 안 하더라도 반만 내게 되면 분납 신고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최저한세 관련해서는 여러분이요. 반드시 습관적으로 가자라는 거 보시고, 자, 이어서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관련해서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가자라는 거 보시니까 한번 볼게요. 습관적으로 가게 되면 실수를 이제 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요. 여러분이 농어촌 특별세 관련해서 보시면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의 경우에 감면세액에서 농어촌 특별세 20%를 납부해야 되는데 다가 아닙니다. 어느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세액공제 감면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 합계표에 들어가가지고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확정을 시킵니다. 확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고용증대, 그죠? 요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했을 때 쭉 한번 보시니까 고용증대 세액공제네요. 자, 고용증대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 20%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이거 그죠? 이게 농어촌 특별세 내야 된다는 거 아시고, 자, 학계 불러와서 여러분이 저장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자, 이 중에서 여러분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다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 보냐 하면 농어촌 특별세 하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이 순서는 역으로 갑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거 밑에서부터 1번, 2번, 3번 순서로 저장하고 들어가면 되시는 겁니다. 자, 학계표 들어갑니다. 그럼 학계표 들어가서요. 자, 학계표 들어가서 그쵸. 요거는 바로 그죠? 여러분 바로 그죠? 계산서까지 갔는데요. 여러분 잘 보셨을 때 이제 다른 시간에 보시면 아마 제가 학계표 들어간 거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학계표 들어가서 불러오기 하고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조정 계산서 들어갑니다. 불러오게 하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신고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요 관련해서 보셨을 때 요게 학계표, 여기서 다 돼 있네. 그죠? 제가 여기 했습니다. 자, 학계표 들어가서 불러오기 저장하고요. 그다음 계산서 들어가서 불러오기 저장하고요. 그리고 신고서 들어가서 불러오기 해서 나오면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한 번 안 하고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런 법인세만 내고 낳게 되면 이 나중에 문제가 그렇죠? 이게 이런 미납이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기 했습니다. 불러오기 해가지고 자, 여러분 1,282만 4천을 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기납부 금액이 이렇게 있다는 거 봤을 때는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어떤 느낌? 그죠? 고용정대 세액공제를 했는데 추납이 생겼습니다. 추납하면서 농어촌 특별세 낸 거 환급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기납부 세액에다가 입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납부할 거, 이번에 환급받을 거 합쳐가지고 이번에 신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도 잊지 마시고 마지막에 한 습관적으로 들어가시는 이게 습관을 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내가 세무조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율 납부서라고 납부서 하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최저한세 들어가 보자. 그죠? 농어촌 특별세 순서대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